154쪽. 자, 1번 설명 다 나갔어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1번 숙제. 자, 2번 갑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치고. 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 자식도 규정조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내용이죠. 자, 1번 공모하는 경우 공모 동그라미 쳐요. 2번 자연녹지역 밑줄 자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도시적 유의지역 밑줄 도에 동그라미 쳐요. 도시적 유의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자, 4번 국가균형발전 밑줄 긋고 균형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식도 균형주거죠. 자, 5번 갑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100분의 40으로 나왔죠. 100분의 30 이하로 고칩니다. 5번 정답. 자, 3번 갑니다. 개발계획. 자, 조금 이 양이 워낙 방대해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선생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는 얘기는 꼭 복습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1번 틀린 것 고르기죠. 개발계획에. 자, 1번 지정권자는 밑줄 긋고 끝에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밑줄.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겁니다. 이걸 시행자로 바꾸면 안 돼요. 자, 2번 갑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밑줄 그어요. 원칙 써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요. 자, 3번 갑니다. 환조 용역 나와요. 환지방식 밑줄 환에 동그라미 쳐요.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자, 두 번째 줄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토지소유자 와입니다. 와에 동그라미 쳐요.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밑줄 그어요. 4번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요. 복합기능이라고 써놓습니다. 여러가지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5번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동그라미 쳐요. 끝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로 바꿔요. 5번이 틀렸죠. 자, 넘어가서 156쪽 갑니다. 4번 갑니다. 자, 개발계획의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이런 것까지 하지 마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의 내용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X. 4번 문제 X. 풀지 마세요. 자, 5번 갑니다.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그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맞죠? 자, 1번 정답. 2번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및 방법 밑줄 긋고 기준 동그라미 쳐요. 기준은 무조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자료를 지우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3번 어린이집 계획 복지시설 설치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다. 개발계획 내용 인도원 교환 보복기재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에서 OX가 나온다 그랬어요. 개발계획에 포함된다로 바꿔놓습니다. 4번 갑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 밑줄 그어놓고 시행하려고 환조 용령이죠. 동의요건 필요하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 동그라미 쳐요. 국가 밑에다가 지방자치단체 하나 써놔야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로 바꿔놔야 됩니다. 자, 5번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된다? 실지포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입니다. 자, 1번이 정답. 6번 갑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 시 동의자 수 산정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1번 다 틀렸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로 바꿔놓습니다. 2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각각이 아니고 대표 1인이죠. 대표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봐야 됩니다. 각각을 지우고 공유자 각각을 지우고 대표 한 사람 대표 1인 토지 소유자로 본다. 자, 3번 갑니다.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그라미 쳐요. 동의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겠죠. 전에 가면 옛날 걸로 간다 또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걸려야 돼요. 자, 3번 정답. 4번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분 소유자 1인만을 틀렸죠. 대표 구분 소유자 1인 지워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봐야 됩니다. 자, 5번 갑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입니다. 자, 전까지 동그라미 쳐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틀렸어요. 기존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가야죠. 변경된 지우고 기존으로 바꿔놓습니다. 기존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에서 나와야 되고.
자, 넘어가서 158쪽 7번 X합니다. 아까 우리 박스 있었죠? 유학집에 그 내용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랬죠? 그 내용이에요 이게. 거기까지 하지 마요. 자, 7번 X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니다. 도시활법령상 도시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거죠. 기수임순. 기수임순이 아닌 것, 나중에 나온다. 기수임순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내용이에요. 자, 1번 도시활구역 파크의 지역에 기반시설 밑줄 기에 동그라미 쳐요. 그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수용 사용 밑줄 수에 동그라미 칩니다. 기수임순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내용이죠.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밑줄 임에 동그라미 쳐요. 순환개발 밑줄 순에 동그라미 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 자, 숙제 갑니다. 오른쪽 10번 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죠. 국관 30천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관 30천을 고르시오. 중요합니다. 기억번 국가 밑줄 국에 동그라미 칩니다. 실시 밑줄 뭐예요? 맞죠? 동그라미. 니은번 시장군수가 도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땡. 시장군수를 지우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꿔야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이 있는 경우죠. 자, 니은번 틀렸습니다. X. 디귿번 지방공사의 장 항상 이렇게 뜬다고. 이래 뜨면 틀려.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 장으로 바꿔야죠.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장이 3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죠. 제한에 동그라미 쳐요. 디귿번 틀렸다. X. 자, 리얼번 천재지변 밑줄 국관 30천에서 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천에 동그라미 쳐요. 천재지변이다 하면 누가 해야 돼? 정부에서 나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입니다. 리얼번 동그라미. 자, 미음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밑줄 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규모 상관없습니다. 규모 상관없어요. 이런 거 읽으면 안 돼요. 도시활구역 지정을 요청입니다. 요청이 보여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있어서 요청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예, 맞아요. 규모 상관없습니다. 제가 면적 기준 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자, 맞습니다. 비읍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 지정이라고 써야 돼요. 협의 지정. 협의가 안 될 때 이때 비로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옳은 것은 기억, 리얼, 미음 해서 3개가 옳습니다. 정답 3번. 자, 11번 갑니다. 제한할 수 없는 자 숙제 들어갑니다.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11번도 별표 쳐놓고 숙제 갑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도시활법령상 도시활구역의 지정 제한이죠. 제한에 동그라미 치고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개발 사업 조합은 밑줄 긋고, 자,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없다가 되어집니다. 없다. 조합이니까 없다. 1번 정답.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긋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의 수용 여부를 1개월 동그라미 칩니다.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밑줄 긋고 다만 1개월 동그라미 쳐요. 통보기간 연장 동그라미 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밑줄 그어놓고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써놓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지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 장의 제한, 이 내용입니다. 자, 5번 도시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 면적이 가장 큰 지역에 밑줄 긋습니다.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 잘생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자면 틀려요. 안 웃을 줄 알았어요. 나는 아까도 안 웃었거든. 오른쪽 위에 3번 갑니다. 만주 상자 생산, 이거 보고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숙제 들어갑니다. 숙제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도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뭐냐?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 2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동그라미 쳐요. 이건 행정계획과 관련 없습니다. 어차피 도시적이죠. 도시적이라고 써놔요. 따라서 면적 기준만 맞으면 돼요. 따라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만 제곱미터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정답. 이게 정답. 자, 2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된 지역의 1만 제곱미터의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라면 행정계획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도시지역이니까 기준만 면적 기준만 맞으면 돼요. 3만 원짜리 공이죠. 따라서 1만 제곱미터를 지우고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 밑줄 그어놓고 균형에 동그라미 치죠. 자, 인정한 30만 제곱미터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그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록 지역은 아예 안 됩니다. 자, 4번 시도의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 제곱미터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네모 도시적 외의 지역이라고 써야죠. 우리 도시적 외의 지역은 원칙을 묻기 때문에 얼마로 들어가야 돼요? 30만으로 고쳐야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적 외의 지역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대도시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천 제곱미터의 보전록 지역 밑줄 긋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보전록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신시가지 조성이 안 된다. X. 15번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면적 기준, 계획 기준 필요 없다.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셔. 이겁니다. 면적 기준, 계획 기준 다 필요 없다. 기준 필요 없다. 개발락지 균형입니다. 개발락지 균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요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보겠습니다. 끝에 취락지구 밑줄 낙에 동그라미 쳐요. 3번 개발진흥지구 밑줄 개발에 동그라미 칩니다. 4번 끝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밑줄 지에 동그라미 쳐요. 자, 5번 국가균형발전 밑줄 균형에 동그라미 칩니다. 물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일입니다. 밑줄 긋고 개발락지 균형이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16번 가겠습니다. 도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자, 지정권자는 도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동그라미 쳐요.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합개발. 가로 열고 결합개발이라고 쓰고 2번 자연녹지 지역이죠. 밑줄 그어요. 만주 상자 생산에 걸리는 겁니다. 도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만주 상자 생산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번 정답. 자, 3번 계획관리 지역에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답니다. 계획관리지역 밑줄 도시적 외의 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식도 균형 주고 위로 올라간다.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외의 지역이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4번 갑니다. 도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요. 맞죠? 5번 군수가 도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듣자 뭐 이런 말 나오고 공람하자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7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설명 다 나갔어요. 자, 1번이 틀렸는데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임의적 기초조사라고 써놔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설명 다 나갔어요. 자, 17번 숙제 18번 가겠습니다. 도시발구역 지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죠. 틀린 것은 뭐냐. 자, 취락지구. 자, 문제 좋네요. 취락지구 네모였고요. 지정된 지역이 도시발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경우 도시지역과 밑줄 지구단위계획구역 밑줄 이걸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보지 아니한답니다. 아, 중요하다. 보지 아니한다. 또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원래는 봐야 되는데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1번 정답. 자, 2번 두 번째 줄 봐요. 사업에 착수한 자입니다. 기득권자죠. 30일 동그라미 치고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갑니다. 도시발구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는 자는 개발행위 등입니다. 개발행위 등을 할 때는 두 번째 줄 끝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자 이 내용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 쳐요. 자, 4번 갑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읽어보기만 합니다. 자, 5번 갑니다. 도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는 자, 개발계획이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에 걸립니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써놓고
우리 도시공계시설 사업에서는 국공유지 처분 제한에서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하는데 여기에는 무효로 한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금지 조문입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건물 토토토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건물 토토토에서 토지의 분할은 허가 대상인데 토지 합병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숙제 갑니다. 숙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봤어요. 도시활법령상 도시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뭐냐? 1번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 자,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간이 공작물 설치 등입니다. 이런 그냥 할 수 있어요. 2번 도시발구역의 개발의 지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순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 네모였고요. 이걸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꿉니다. 시험 문제 큰일 나요. 3번 도시발구역의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점. 자, 밑줄 그어놓고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또는 존치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건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4번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 가식제입니다.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죠. 그러나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작지 보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5번 보세요. 공예품 소재 확보를 위한 중목 벌채입니다. 중목의 벌채를 봐야지 공예품 소재 확보를 위해서 이 말 보면 안 돼요. 목적은 건물 토토토 이런 거 용도 변경 돼서 중목 벌채 식재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건 규율이 안 돼 있다고. 그냥 정신 이상으로 중목의 벌채 이렇게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 목적이야. 이게 규율이 안 돼 있어. 또는 규모 이런 게 뭐 3만 세제곱미터의 부피가 되는 중목의 벌채 이렇게 나오면 또 3만 세제곱미터 잊고 있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냥 이거야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받자. 자, 5번이 정답입니다. 21번 들어갑니다. 도시발구역 지정 해제죠. 이게 사무실인가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안 떠올라 버리면 이게 무엇이단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한번 했으면 됐지 또 하니까 좀 식상하지. 짜증도 나고 불쾌지수도 높고 깜빡 다른 생각했더니 한 문제 끝나버리고. 이게 삼실인가입니다. 삼실이신가. 자, 1번 읽겠습니다. 도시활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나오면 이게 개발계획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나오니까 3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는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입니다. 2년을 갖다가 저리 가라 하고 3년으로 대체해 놔야 되겠네. 2년이 없어져가지고 3년으로 바꿔야 돼요. 3년으로. 자, 2번 갑니다. 도시발구역이 지정한 도시발 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빼먹었습니다. 공고일에 다음 날 집어내야 돼요. 다음 날 빼먹으면 다음 날 시험 보러 간다. 이것도 너무나 많이 했죠. 자, 좀 자중을 할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발 사업 공사 완료로 도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자, 공사 완료로 밑줄 긋습니다. 신시가지 탄생이라고 써요. 공사가 끝났으니까. 3번 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21번에 3번이에요. 20번에 3번 또 밑줄 긋지 말고.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로 밑줄 긋어요. 신시가지 탄생이라고 써놔요. 공사가 끝났으니까 신시가지가 탄생됐겠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 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본다 하는 것은 이게 2년 3년이 나올 때 그래. 착공도 해보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 거기에서 그렇다. 자, 정답 4번을 보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쳐요. 개발계획 나와야죠. 2계획이니까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빼먹었네요. 다음 날 빼먹으면 이제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이제 이렇게 해줘야 개그가 아니야. 개그가 아닌데도 웃네. 한번 할 걸 그랬네. 자, 다음 날 집어내야 됩니다. 자, 5번 갑니다. 위 사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 나오면 실시계획인가 이렇게 나와야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신청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이게 사무실이신가? 신청. 인가 신청입니다.
받지 아니하면 지우고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죠. 자, 시행자 보겠습니다. 요약 집으로 가요. 73쪽. 요약 집으로 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빠른 속도입니다. 선생님들. 자, 73쪽 시행자. 요약 집입니다. 요약 집. 지금 공인중개사법 1.5배 되는 분량을 4시간에 끝마칩니다. 지금.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복습해 줘야 돼요. 자, 73쪽 갑니다.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가만히 있는데 지정한다. 지정 신청이 있을 때 지정한다. 그래요. 신청이 있을 때 지정신청서 양식이 있다고 별지 5호. 그러면 지정해줘.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해. 이게 별지 6호. 이렇게 되어집니다. 공법상 요식행위예요. 자, 동그라미 1, 2, 3, 4 딱 묶어놓고, 자, 동그라미 1, 2, 3, 4 딱 묶어놓고 공공시행자라고 써야죠. 자, 5, 6, 7, 8 묶어서 민간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자, 가로 2번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별표 쳐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별표.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밑줄 그어요. 개발계획 수립고 시일로부터 1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에 6개월 연장 가능하고, 두 번째 줄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밑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봐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시행자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개발계획의 내용이라고. 시행자 시행방식 이게 벌써 개발계획 수립할 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행자 중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별지 5호 A4 용지만 합니다. 요걸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신청을. 그런데 전부가 환지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죠. 이자도 신청서 지정 신청서 양식이 있어. 이걸 갖다가 제출해야 된다니까. 근데 토지 소유자 조합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잘 몰라.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신청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이 다 끝났어. 수립고시 후 1년을 유예기간을 주어보는 거야. 1년까지 기다려봤어. 그런데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신청서를 제출 안 해.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전부 다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딱 되어버리면 너 할 의향이 없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찌찌 신병통에 걸립니다.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한다. 동의 얻는다. 2분의 1, 2분의 1. 여기에 걸리는 거거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잘 봐요. 전부 환지방식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래 나오면 틀리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가 아니란 말이죠. 예? 알아듣는 척 해봐. 아, 중요하다. 됐어요. 그거 중요하고. 이제 넘어가봐. 74쪽 보면 시행자 변경 사유 나오죠? 선생님들 시행자 변경 사유 나와요? 이거 어떻게 공부했어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옳지. 이사짐센터. 이삿짐센터 변경 사유하고 똑같다. 예, 이사짐센터 변경 사유하고 똑같다. 사유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1인이 미신에 빠지면 손 없는 날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를 못하지. 이사를 못해. 이사 미착수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사센터한테 이사 못한다고 취소하면 이사센터가 부도나고 파산된다 이 말이요. 이 내용이에요. 잘 봐야 돼요. 여기 잘 보고 이해합시다.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이라고. 2년 이내 사업 미착수야.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 여기에요. 이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1년 이내에 안는 거지. 그러니까 구역지정고시 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이걸 이렇게 작성해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안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이렇게 되면 시행자를 바꿔버리자는 사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다면 이게 삼실인가에서 해제 사유. 이해 가요?
어떻게 한두 개야 어떻게 내가 잡아보지 미치겠다. 자, 실시기 인가 신청이 있었어. 그래 해라 그래서. 그래 해. 인가 떨어졌어요. 인가 떨어지면 이제 착공해야지. 착공. 이 착공해야 되는데 이 착공에 2년이야. 2년. 2년 내 착공 안 넣는다 하면 이사 미착수에 걸린다고. 시행자를 바꿔버리자는 사유야. 아, 이게 눈을 안 맞춰야지. 눈을 맞추면 이해가 안 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악이지, 악이. 일단 선의가 아니지. 자, 봐요. 74쪽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1인 미신이라고 써놔요. 1인 미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사 미착수라고 써놓습니다. 2년 이내 착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행정처분의 시행자 지정 취소 밑줄 취소 동그라미 실시기 인가 취소 밑줄 취소 동그라미. 4번 시행자 부도 파산입니다. 부도 파산 밑줄 거예요.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입니다. 자, 조합 가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밑줄 정관 작성에 지정권자 동그라미 칩니다. 조합서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동그라미. 자, 인가다 하면은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 인가 하면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 정관 내용 나오죠. 자, 도시발 사업 명칭, 조합 명칭, 사업 목적, 도시발 구역 면적입니다. 4번 밑줄 거요. 도시발 구역 면적도 정관의 내용이다. 자, 6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밑줄 거요. 자, 11번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밑줄 긋습니다. 자, 잠깐만요. 정관이 뭐냐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하냐고. 22번 다 봐요. 오른쪽에. 그 밖에 기타 구토통으로 정하는 사항 또 있겠지. 깨알같이.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도 몰라 죽겠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너무 큰 사치지?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정관이 뭐냐 하면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 조합원에 있어서 어떤 권리 의무,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 규례해 놓고 있는 사항 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오른쪽 갑니다. 75쪽에 동그라미 2번.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밑줄 그어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또 인가받자. 내용 돼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다음의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다. 주소 신고. 기억나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OX, X.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쳐야 돼요.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자, 환조 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밑줄 그어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밑줄 그어요.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밑줄.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5번. 자, 설립 등기는 30일 이내입니다. 동그라미 쳐요. 주된 사무소 소재 설립 등기 해야 된다. 밑줄 긋습니다. 자, 6번 조합원의 구성 나오죠. 조합원은 도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한다. 밑줄. 지상권자 해당 사항 없다. 저당권자 해당 사항 없다.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 사항 없다. 내용 돼요?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땡. 도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정리 가능해요?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밑줄 긋습니다.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 다만 동글배기 치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한 경우에는 안 됩니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동의한 자로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이네요. 조합에는 다음은 임원을 둔다. 임원 동그라미 쳐요. 조합장 이사감사하죠. 자, 3번 조합 임원은 네모였고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하고 밑줄 긋습니다. 중요합니다. 임원 대의원은 말이죠.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있어 임원이다 대의원이다 하면 반드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임원이 되고 대의원이 됩니다. 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회 선임한다. 네모. 자, 총회 선임한다. 네모. 이거 대의원회 선임한다 해부르면 안 돼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정계환 임원 합회 이거 갈 겁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한다. 대의원회에서 한다. 총회에서 해요.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76쪽 가겠습니다. 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겸직금지 종원입니다. 겸직금지. 조합장이면서 자기가 이사가 되고 자기가 감사되고 자기가 다 돼. 이러면 어떡하라고 그래 이거. 자, 업무의 독립성 강화 차원이죠.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고칩니다.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꿔요. 5월에 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올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입니다. 자, 1, 2, 3 묶어요. 1, 2, 3 묶어놓고 조합원의 결격사유와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원의 결격사유와 1, 2, 3번 딱 써놓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취재됐다니까. 임원의 결격사유와 조합원의 결격사유야. 임원의 결격사유야.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규율이 없어요.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밑줄 그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답니다. 밑줄 그어요. 다음 날부터야 당연 퇴임한다야.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답니다. 이게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은 임원의 결격 사유에 걸려버리면 당연 퇴임한다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음 날 빠지면 틀려요. 자, 의결권 보겠습니다.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밑에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밑줄 그어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습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다만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버리면 안 됩니다. 의결권 없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조합의 합병해산 네모였고요. 정계환 임원 합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합병해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밑줄 총회 동그라미 쳐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대의원을 둔 경우로 청산금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것만큼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있어요. 아, 중요합니다. 원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정계환 임원 합회에서 합병과 해산은 대의원회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줄 것 주고 받을 것 다 받았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회에서 해산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안 돼요. 해산만큼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조합의 법인격입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일정한 단체에다가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인격을 갖다가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권리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2번 갑니다. 끝에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밑줄 그어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로 바꿉니다. 큰일 나요. 인가를 받으면 설립되고 등기를 했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태동되는 시점입니다. 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이 있는 거야. 성립한다에 걸립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3번을 보면 조합에서는 이 법이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4단법입니다. 밑줄 그어요. 자, 합동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재단법인으로 바꾸면 안 돼요. 재단법인은 단독행위입니다. 자, 10번 조합의 경비부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부담하게 할 수 있고 5번 봅니다. 자, 100분의 4 찾아보세요. 100분의 4 나와요. 위탁수수료라고 써야죠. 공법상 위탁수수료는 무조건 몇 분의 몇? 100분의 4, 4%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조합 임원의 직무 나오고 있죠. 3번 밑줄 자, 4번입니다. 4번 밑줄 그거 별 붙여야 돼요.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12번 대원에 들어갑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밑줄 그어야죠. 자, 의결권을 가진 이 말 빠지면 틀려요. 이게 정비사업의 대원에 가보면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 조합은 이렇게 떠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원회를 둘 수 있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은 대원회에서 대원회를 두어야 한다에 걸리거든요. 필수적 기구지만 대원회를 둘 수 있다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의 대원회는 임의적 기구입니다. 임의적 기구라고 쓰고. 자, 2번 갑니다. 대원회에 두는 대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 이상이죠. 밑줄 그었습니다. 자, 3번 대원은 동그라미 쳐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밑줄 그어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이대로 떠야 됩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대원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했죠.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들어갑니다. 4번 별표 크게 치고 대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만드는 것들이죠. 정계환 임원합회입니다.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물론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겠죠. 조합 임원의 선임입니다. 2번 동그라미 쳐요. 요즘에 임원을 갖다가 풀었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로 풀었습니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춰야 돼요.
자, 조합의 합병 해산입니다. 정계환 임원 합해. 자, 가로 열고 청산금 지급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 해산만큼은 대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산 동그라미 치죠. 해산만큼은 대운에서 할 수 있답니다. 자, 시행자 보겠습니다. 문제 집으로 갈 겁니다. 168쪽. 자, 문제 집으로 갑니다. 168쪽 1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뭐냐? 전부 다 공공시행자인데 민간시행자가 하나가 나오네요. 시국기지 전부 다 공공시행자죠. 민간시행자 한번 찾아봐요. 몇 번이에요? 4번. 조합은 민간시행자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공시행자. 4번 정답. 자, 2번 문제입니다. 저 따라서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단독 문제로는 안 나오고 지문으로 나오는데 단독 문제를 한번 엮었네요. 민신시위 이렇게 갈 겁니다. 민신시 공대로 갈 겁니다. 일단 따라서 합니다. 민신, 시위, 공대. 민심이 흉흉하면 시위가 발생해요. 공대생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네. 따라서요. 민신시위 공대. 민신시위 공대. 민신시위 공대. 그냥 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민간시행자만이 신탁할 수 있고 모든 시행자가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시행자만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민신시위 공대. 민신시위 공대. 따라서 해야 돼요. 민간시행자만이 신탁할 수 있고 모든 시행자가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시행자만이 대행할 수 있다. 민신시위 공대. 민신시위 공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이거 공대입니다. 공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 밑줄 그어요. 주택건설 사업자 등 현대건설이라고 써놓습니다.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입니다. 일부 밑줄 긋고 설계 분양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설계 분양 등이라고 써요. 대행 동그라미 치고 별표. 공대에 걸리겠죠? 공공시행자만이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 보세요. 공공시행자 골라요. 기억 니은이 공공시행자입니다. 시국기지. 그렇죠. 디귿 리얼 묶어요. 민간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소조 임원법에 해당이 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인 2번이 정답입니다. 일단 따라서 해요. 민신시위 공대. 민신시위 공대. 네. 자, 3번 갑니다. 3번 중요해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죠. 정답은 몇 번? 3번 가요. 3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여기 봐봐. 다 설명했다니까. 이거 봐봐. 누가 시행자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죠. 찾아보세요. 몇 번이요? 2번이잖아. 자, 4번 X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넘어갑니다. 170쪽 갑니다. 자, 170쪽에 5번 가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밑줄 맞지요. 자, 2번. 공공사업 시행자는 밑줄 그어놓고 공대에 걸립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 밑줄 현대건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 동그라미 쳐요. 공대 기억나요? 공대 기억나요? 예, 민신시위 공대 잡아야 됩니다. 3번 갑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죠.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 실로부터 1년 동그라미 칩니다. 자, 시행자를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자,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찌찌 신병등에 걸리죠. 기억나요? 자, 4번 갑니다. 사업 시행자는 동그라미 쳐요. 모든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정부, 출기기관, 지방공사에 위탁입니다. 동그라미 쳐요. 위탁.
시위 모든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만이 해버리면 또 틀립니다. 위탁입니다. 위탁이니까 시위에 걸리죠. 시행자는 위탁에서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신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민간 시행자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자, 5번 갑니다.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어야죠. 시행자를 지정한 자입니다.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누구예요? 지정권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누구다? 지정권자. 써놓고 시행자를 지정한 자라고 써놓습니다.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지정권자에게. 자, 넘어갑니다. 6번 보세요. 시행자 변경 사유죠. 이사시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습니다.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파 사항이죠. 숙제. 요거 숙제. 요거 6번 숙제입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갑니다. 도시활법령상 도시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냐?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입니다. 밑줄 긋고 정관 작성에서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권자 무조건 누구? 지정권자죠.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워요. 지정권자로 바꿔놓습니다. 지정권자로 바꿔놓습니다.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2번 갑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산정에 있어 도시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에 걸립니다. 광주, 광역시 1명, 또는 뭐 기획재정부가 땅 가지고 있다 또 하면 또 1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포함한다. 3번 갑니다. 조합 작성하는 정관 동그라미 쳐요. 도시활구역 면적 밑줄 그어요. 포함돼야 한다. 정관 22가지에다가 거기다가 국토교통의 시행규칙 나오는데 이걸 깨알 같은 거 뭐 언제 다 이유고 있냐 이 말이야. 아, 이게 포함돼요? 뭐 이런까지는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관의 내용이 뭐냐. 차라리 1부터 22까지 쓰고 시행규칙은 쓰지 마셔야지. 자, 여기까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정관의 내용까지는. 그러나 조합원의 권리, 의무,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3번이 맞아요. 자, 확인학습 부탁드리고 요약지 보고 4번 갑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정관 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입니다. 밑줄 그어요. 주소 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의 변경은 신고입니다. 변경 인가가 아니죠.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놓습니다.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지우고 신고해야 한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하죠.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을 규정합니다. 사단법인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재단법인을. 자, 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우리 15위 때 나온 겁니다. 토지 소유자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토지 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가 그랬으니까 면적이 많은 것부터 더해가야 됩니다. 최대한 하면은 면적이 작은 것부터 더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랬으니까 면적이 큰 것부터 더해가야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이거 봐요. 지금 뭐냐면 이거라고. 이거 우리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 면적에 있어 3분의 2,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사람 수의 2분의 1 이상이거든. 이 동의요건을 충족하란 말이야. 조합 설립할 때. 근데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이냐 이 말이지. 자, 플러스로 연결되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부터 볼 거예요. 2분의 1. 사람 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조합이 설립 가능해요. 여기부터 한번 보자고요. 한번 봐요. 몇 명 나와요? 국공유지 포함됩니다. 국공유지 포함되죠. 따라서 몇 명 나와요? 14명이죠. 서울특별시까지. 세어보세요. 14명 나와요? 14명이니까 쌤이 14명이니까 2분의 1만 충족하면 되니까 7명이면 되지. 뭐가 아니요. 7명이면 되지. 여기 봐요. 2분의 1이니까 7명이면 되잖아. 근데 여기까지 충족을 해야 돼. 둘 다. 그러니까 이게 7명, 이게 8명, 이게 9명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여기는 일단 충족을 했단 말이야. 2분의 1은. 여기 2분의 1, 요건 충족했잖아 지금. 내용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이게 충족이 돼야 돼. 이게 둘 다 충족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게 충족이, 면적이 3분의 2 이상이야지? 한번 봐봐. 면적 3분의 2 이상이니까 면적을 봐. 필지는 상관없어. 필지 상관없어요. 면적을 보는 거야. 자, 면적 보세요. 면적이 얼마 나와? 다 합하니까 2만 나오지. 2만의 3분의 2야.
2만의 3분의 2.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해버린 거야 얘가. 2만의 3분의 2 이상해야 돼. 그러면 2만의 3분의 2니까 빨리 계산해봐. 그러면 13,333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봐. 면적이 13,333제곱미터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봐. 면적이 이걸 충족해야 된다고. 최소한의 인원수니까 면적이 넓은 것부터 이걸 더해가야 된다고. 그제? 그러니까 거기서 봐. 위에서부터 이제 김 아무 개부터 더해가야 돼. 면적이 2,000부터 2,000 몇 개 나와? 6개 나오지? 6개 나오니까 12,000이지. 그럼 신 아무 개까지 하면 13,00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걸 충족하려면 엄마 아무 개까지 들어가야 돼. 엄마 아무 개까지. 그잖아. 그러면 8명 이상이지. 그러면 8명 이상이니까 8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 지금 뭐냐면 8명부터야. 둘 다 충족하는 거야. 그치? 그래 8명이야. 4번이 정답. 자 9번 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자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전부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에요. 자 2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입니다. 와. 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둘 다 충족해야 되니까 와 밑 고로 걸려 버려야 됩니다. 밑 빠져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밑와 고로 바꿔야 돼요. 괜히 했어. 참 해놓고도 참 후회돼. 이런 때가 바로 이런 때야. 총수 2분의 2 이상입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죠.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제외됩니다. 맞죠 이거? 자 3번이 정답. 4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해서 끝나야 돼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나줘야 됩니다. 자 5번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조합 설립등기는 30일입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30일 이내 안 지체 없이 한번 해보려다가 안 웃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30일 이내. 자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오른쪽 위에 10번 문제.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로 한다. 땡. 토지 소유자로 한다. 끝. 자 건축물 소유자 저당권자 지워야 돼요. 토지 소유자로 한다. 끝. 2번 갑니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의 임원이 됩니다. 자 없답니다. 의결권이 있어야만 임원이 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조합원으로 된 자가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이 아니고 조합원이 아니고 임원입니다. 임원. 조합 임원으로 바꿔야 돼요.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답니다. 임원의 자격 상실이지 조합원의 자격 상실이 아닙니다. 자 4번 갑니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고 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입니다.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조합원이 정권에 따라 부과된 부가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조합은 특별자치도에서 시장구속구청에 징수위탁할 수 있죠. 이게 맞습니다. 징수위탁. 위탁수는 얼마? 100분의 4입니다. 자 1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률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이죠. 옳은 것은 뭐냐.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을 뒤하며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총회, 대원위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총회에 선임합니다. 정계관 임원 합회죠. 임원은 지정권자가 선임이 아니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합니다. 총회에 선임은 됩니다. 자 2번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한다. 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맞는 걸로 보죠. 자 2번이 정답. 3번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 다음 날부터죠.
그날부터 당연 투임이 아니고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답니다. 그날부터 당연 투임한다 하는 것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걸렸을 때입니다. 자,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답니다. 4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 자, 5번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무의 독립성 강화,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겸직금지 조문을 둡니다. 겸직금지, 겸할 수 없답니다. 자, 12번 들어가요. 조합의 총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정관의 변경 밑줄, 자금의 차입 밑줄, 부가금액 밑줄, 징수방부 결정 밑줄 거요. 이런 것 등은 정관의 내용들에 총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예, 맞는 내용들이에요. 총의 의결 사항들을 다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죠. 그렇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만 읽기 바랍니다. 2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으로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운을 들 수 있다에 밑줄 긋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대운에 두는 대운의 수는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00분의 10 이상 밑줄 그어요. 맞습니다. 4번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대의원 동그라미 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고 맞습니다. 5번 대의원은 개발계획 변경 밑줄 그어요. 정계환 임원 합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정계환 임원 합회 잡아주셔야 돼.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개발계획의 변경, 수립 변경 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대행할 수가 없다가 되어집니다. 13번 오른쪽 위에 도시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의 총의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정계환 임원 합회를 고르시오 이 뜻입니다. 정계환 임원 합회를 고르시오. 임원의 선임을 갖다가 3번 풀어서 버렸어요. 이사, 조합장, 감사의 선임 풀어 쓴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임원의 선임이에요. 해설란 보겠습니다. 해담란 제일 밑에 13번 해담란 이거 기억년 디언 리얼 미음 묶어놓고 암기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쉬었다가 실시계획 들어가겠습니다.